투자입법 성명석 순화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리 TV 2025년 상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쇠뇌 탈출, 두 제목은요, 신의 사자 제2탄으로 함께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요. 연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집 방송으로 제가요 부제목을 만들어서 신의 사자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2탄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은요 같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자, 오늘도 일단은요, 출발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시 한 방에 90% 뛰고 10분의 1토막 나고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연휴 전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주 급등락주의보, 펩트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등 임상 기술 계약 발표의 취소사, 호재 없이 상한가 찐 종목 속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펩트론 1개월 등락률 92%, 그다음에 ABL 바이오 87%, 신라덴 76%, 그리고 이 친구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요 마이너스 79%. 이거는 이제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요? 자, 짚어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도주가 사라진 국내 증시. 자,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요, 없습니다. 주도주가. 주도주가 없어요. 없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정치인 테마주 빼고 다 나가 이래버려가지고, 어쨌든 언제나 좋아질까. 어쨌든 국면이요. 일단 대선 국면 6월 3일이 지나면 뭐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 바이오 관련주에 자금이 몰리면서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가 기술 이전 같은 공시 한 번에 급등락하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요동치는 묻지마 투자도 활기치고 있어서 여러분들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펩트론은 최근 한 달 동안 자, 주가가 92.17%,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4일입니다. 자, 시가총액 4조 원 남짓으로 코스닥 9위, 몇위 9위입니다. 9위. 9위에 달하는 이 종목. 자사기술, 자, 이 자사기술이 적용된 그 비만 치료제. 여러분들 비만 관련주 막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 오포글리프론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전후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또 다른 코스닥 바이오 종목 ABL 바이오 역시 주가가 91% 상승했고, 지난해 매출액 334억이던 이 종목이 이달 초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를 낸 후에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누구? 외국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국인. 그래요. 자, 아주 코미디 같은 것 같아요. 자, 이와는 반대로 공시 한 번에 주가가 10분의 1 토막으로 급락하는 사례도 나왔는데, 바로 코스닥 바이오 기업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달 중순 신약 임상 실패 공시 내면서 5거래일 연속 하한가. 그래서 지난 14일 장중 9,28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1,180원.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7조 2,547억 원에 달하는 HLB가 지난달 임상 실패로 주가가 9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하락한 뒤 아직도 회복이 유원한 상황이다. 자, HLB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뭐 재무제표도 보여드리고 이건 좀 웃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자, 그러면요, 펩트론
ABL 바이오, 신라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자, 이 내용을 보고요. 제가 일단 펩트론부터 한번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자, 이렇게 보실까요? 자, 펩트론 주봉입니다. 주봉. 자, 바닥권에서요, 6,000원대에서 이렇게 가다가요, 얼마까지 갔냐면 19만 원까지 갔어요. 이 종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와, 지금요, 예, 이 위치? 그러니까 이 지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샀으면, 아니면 여기서 샀더라면, 아니면 최소 여기서 샀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사고 싶으신가요? 그렇진 않죠. 가장 중요한 거 19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 회사 월봉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봉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재무제표 볼까요? 한번 보실게요. 이 회사가요. 7%입니다. 대주지분이 7%, 7.69%. 자, 대주지분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20% 이하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자, 이쪽에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9만 5천 원 찍고, 이 대주주들은 다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그러고 다 팔고요. 7.6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라고 쳐도요. 92%는 누가 들고 있어요? 예, 윤복희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영업이익이 양봉이야, 양봉. 예? 적자, 불굴 적자. 아,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일본말로 아까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까가 뭐 빨간색, 지가 글자자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말 쓰면 안 되니까 일본어는. 그래서 이거는 뭐요? 한자 써 중국. 예, 이거를 뭐라고 그래?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 이제 BPS 청산가치인데 예, 직전 연도에 6,500원. 그 전 연도에 1,600원, 2,000원. 그러니까 1,600원, 2,000원대가 6,000원 딱 찍고서 얼마까지 갔었다고요? 얼마까지 갔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예, 펩트론? 예, 이게 바이오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새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 남발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코스닥 없애버린다니까요. 예. 자, 두 번째 ABL 바이오 뭘 바이오 보기는 바이오 그놈의 바이오. 자, ABL 바이오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ABL 바이오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이 바닥권에 이렇게 보면요. 예? 15,300원대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74,000원.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야, 여기서 샀으면 야, 끝내줘. 이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사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를요. 야, 차트 이쁘다 그러고서 야, 차트 이쁘다. 그래서 시체말로 죽인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 진짜 있다니까. 나중에 종목 진단할 때 보면 주가가 이만큼 와 있는데요. 내가 매수가가 74,100원인데요. 지금 5만 원대인데 이거 본전까지 갈까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방송에서 보면 전문가님이 예, 이 회사는 이러쿵 이러쿵 해서 그냥 본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상담하시는 분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거 뭐 한 3분기 내로 갈 것 같습니다. 난 너무 웃겨갖고 배를 잡고 배꼽이 막 땅바닥에 또로록 굴러다니더라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이게 월봉이고요. 그럼 재무제표 볼까요? 자, 29%고요. 이게 지금요 3,000원짜리입니다. 이게 보세요. 적자죠. 594억, 마이너스 26억, 9억, 523억. 이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좀 세상이 좀 바뀌어서 뭐 이런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그래요. 예, 고등법원에서 오늘 속보가 나왔어요. 그죠? 예, 이재명 후보의 그죠? 예, 고등법원 언제 판결하느냐? 6월 18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죠? 예, 선거 끝나고. 그래요. 그러고서 오늘 막 그 속보 나오자마자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죠? 야, 그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내가 이제 고등법원 판사라고 그러면, 여보, 그래, 4,000원대고 빨리 사라고 그래. 좀 이따 발표할 거야. 뭐 이럴 리는 없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자, 이런 종목도요. 자, 여기 지금 3,000원짜리, 1,500원짜리가, 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74,000원. 얼마짜리가? 3,000원짜리가. 이러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 나라는.
그러면 신라젠이라는 종목, 신라젠은 어떨까? 신라젠. 예, 신라젠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4,700원에 3,750원. 주봉입니다. 자, 볼까요? 이게 15%, 20% 이하죠? 15.96, 그러니까 16%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16%면 84%를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 회사는 그랬어요. 끝내줘요. 양봉. 그러니까 한 3년 연속 적자가 4년째도 적자 되면요,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 작년에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외친 게 특례상장이라고 하는 신성장 기업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리고 이 회사는 BP에서 청산 가치가 300원, 900원, 700원, 500원, 900원. 여러분 금감원에서도요. 방송하시는 전문가님들 종목 제시할 때 동전주 이런 거 그다음에 시가총액 뭐 1,000억 이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참 아니 이런 거를 저 상장시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청산 가치 자체가 300원 그러니까 1,00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것은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힘드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힘드냐?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반대로 어떻게 했다? 주가가 쭉 빠진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이야, 이게 저 놀이공원 가면 저는 놀이공원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놀이공원. 이야, 이게 스릴이 기가 막혀요. 그죠? 9,200원 찍고 1,000원이에요. 1,000원, 1,100원. 1,100원. 이게 주봉입니다. 이 종목에. 예, 주봉. 이 회사를 볼까요? 이 회사를 보면 8%입니다. 8%. 그러니까 8%라는 거는 92%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 회사도 똑같아요. 어쩌면 하나도 바뀌지 않을까요? 적자. 그리고요, 여기 더 웃겨요. 야, 이 기가 막혀. 매출액이 1억, 매출액이 빵원. 야, 그래. 그러니까 월급도 못 주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 분이 있겠죠. 나중에 뭐 이런 말씀도 하겠죠. 선생님 저는 이 종목을요 9,200원에 샀는데 지금 1,100원이에요. 본전까지 갈까요? 아니 이 회사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화그룹주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기사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게 못 됐어. 자, 이 기사는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해 먹는지를,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뭐라고 쓰냐면, 회사 돈으로 어디 투자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 회사 돈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죠. 아유, 그러면, 누가 뭐래요? 그리고 하한가 직행한 이 종목. 법인자금 유용에 부동산 시행사 투자했고 100억 원 횡령의 허위공시 의혹까지 검찰 강제수사 소식에 주가 하한가로. 그래요. 이 회사가요, 메디콕스라는 회사, 메디콕스. 이름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검찰이 법인자금을 유용해서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하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콕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자, 여기 메디콕스, 그냥 콕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하한가 직행한 종목. 여기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199원. 199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 이하가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달러 이하 센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거를 좀 1달러 위로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190원 이런 건요.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 정리 매매 기간을 줘요. 7일간. 예, 그때나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디콕스. 자, 잠깐 좀 짚고 가요. 괜찮아요. 검찰이 법인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하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쩌고 저쩌고 곤두박질 쳤는데 내용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이승학 부장검사께서 전날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 메디콕스 경영진이 회사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행업체에 투자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고 이를 허위 공시한 정황을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그래서 검찰 얘기가 뭐라냐면 자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업체한테 싸바싸바 해갖고 저녁에 삼겹살 먹으면서 니네 100억대 투자할 거야. 계좌 돈 넣었어. 확인했지? 예, 그러고 다시 나한테 가져와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검찰에서 이렇게 해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기 방금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 회사. 그럼 메디콕스 보니까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16%예요. 대주지분이.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어떤 종목을 봤는데요, 대주지분이 20% 이하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도망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영업이익이 뭐 해도 너무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5년 연속 적자. 그러죠? 이게 지금 현재 7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게 뭐라면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있는 돈까지 싹싹 쓸어다가 예? 부동산 투자하고 그 돈 다시 돌려받은 혐의. 이게 수사가 잘 진행되고 이게 처벌받을까요? 무슨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주주잖아요. 그죠? 뭐 거의 뭐 92% 앞서 종목들 보셨겠지만 바이오주들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앓이. 예. 한동안은 우리가 이제 코인, 예, 예. 일단, 강남의 테헤란로에 한 10,000군데 되는, 예, 어마무시한 하루 4조, 5조 원대 피해를 입혔던,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뭐 실체도 없는, 그런, 코인 사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느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종목군, 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뭐 하여튼 이거 상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이러한 일을 벌여서 개인 투자자들을 몇 천억, 그리고 몇 조, 몇백 조, 몇십 조씩 이렇게 갈취한다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범죄 행위 같은데 이게 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요 잠깐 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탄으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합니다. 특집 기획방송으로 가정의 달 준비한 신의 사자, 예, 그러니까 누구의, 예, 염라 대왕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요즘 한 드라마가 좀, 예, 천국보다 아름다운, 예, 그런 거죠. 그죠? 자, 신의 사자란 내용을요, 가지고 힘차게 달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요, 잠깐만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성소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예,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사진이에요. 그래서 긴급 이제 회의를 했어요.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돈이 좀 여유가 한 몇천억이 남아서 어떤 아시아 쪽에, 예? 동북아시아나 뭐 동남아시아나 그쪽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 돈을 어느 나라에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한 4천억을 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 이제 거기에 좀 투자합시다 그랬는데
다른 이사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건 좋은데 생각을 해봐.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야. 첫 번째, 대통령도 없어. 대통령이 없어. 두 번째, 국무총리도 없고, 세 번째, 경제부총리도 없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없어요. 그래요.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행안부 장관도 없어요. 뭐 얼마 전에 막 산불 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 장관도 없어요. 국방장관도 없어요. 나라를, 그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예, 아직까지 전쟁 중인 거요. 국방장관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노동부 장관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없어요, 다. 예. 그리고요, 어떤 나라를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이클이고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인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경찰청장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수도를 지키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 경찰청장이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요, 군대를 가보면 다 없어요. 뭐 그 수도를 지키는 수도 방위 사령관도 없고, 방첩 사령관도 없고, 다 없어요. 정보 사령관도 없고, 다 없어요. 예. 웃기지 않아요? 저도요, 이때까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외인들이 이렇게 막 그 돈을 싸들고 들어오지 않고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힘들까? 예. 어차피 지금 한 3, 4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었잖아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조금만 참는 길에 조금 한 달, 5월 한 달만 그냥 가정의 달, 그래서 그냥 눈 지그시 감고요. 좀 참아 보시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대통령이 탄생하면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낫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허공에 붕 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신의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확률이라고요, 확률. 예? 확률을 제가 여기다 썼어요. 확률. 확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보자고요. 결혼을 했어.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 그래서 둘을 낳는데 낳을 수 있는 거는요, 아들 아니면 딸이요. 아니면 딸 아니면 아들이겠죠. 그죠? 예. 그럼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아들을 낳을 확률, 딸을 낳을 확률이. 예. 뭐 의학적으로 보면은 뭐 딸을 낳을 확률이 뭐 조금 더 많고, 그건 저는 뭐 의학 용어를 모르니까 확률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뭐 아들만 둘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뭐 딸만 둘 있는 집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예,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주사위가 있으면요, 던져보세요. 6번을 던졌는데 6이 몇 번 나오는지, 한 번 나오는지. 소장님,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그럴 수는 있겠죠. 소장님, 저는요, 6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요, 이게요,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 결국에는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요, 그래요. 쌈잡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그렇죠. 주가가 오르거나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맞죠? 그죠? 예. 그렇죠. 어쨌든 횡보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 주식이라는 거는 야, 오를 거야? 아니면 내릴 거야? 라는 거죠. 아까 바이오주 봤죠? 그죠? 예. 바이오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사겠어요? 여기서 사고 싶어요? 네. 여기서는 떨어질 확률이 더 많으니까 안 하겠죠. 이해 가셨죠?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횡보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메디콕스라는 회사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9,0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왜?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사 돈으로 갖다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그러고 뭐 뒤로 뭐 어저께 삼겹살 먹었잖아. 그렇고 뭐 이렇단 얘기죠. 그죠? 예? 이해 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의 사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예.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요, 개인 투자자는
누구와 다르다? 외인하고 기관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예. 개인 투자자는요,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어차피 여러분들은요, 읽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00번 하는데 하여튼 뭐 10번, 하여튼 5, 6번은 딸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돈을 잃게 돼 있고요. 외인은요,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외인과 기관은요, 돈을 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올렸다 내렸다 횡보했다 이걸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차티스트라고 그래. 차티스트. 뭐라고 그런다고? 예, 차티스트. 처음 들어봐? 예, 차티스트라고 그래. 이 차티스트. 예, 이 친구들이 이제 만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가 홀짝이라고 합시다. 홀짝. 예,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언제 하느냐? 자, 이 종목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그 기사 나온 내용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시장 가격 있죠. 시장 가격. 예,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가격. 언제? 현재 하면 몰라? 그래서 지금. 지금의 시장 가격. 그 시장 가격이 뭐 대비? 장부에 써 있는 청산 가치 대비 얼마나 올라 있느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돼 있으면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부터 뭐 2차전지 관련주 뭐 에코프로 BM 등등등 코스닥 1위부터 쭉 10위 뭐 쭉쭉쭉 보세요. 뭐 30개든 40개든 50개든 말도 안 된다니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코스피는 덜해요. 뭐 그런 게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코스닥은요 거의 90%가 그래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성 소장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화가 난다 그래갖고 뭘 빼들었어요. 칼을 딱 빼들고 자 내가 정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고 있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홀이냐 짝이냐인데 그죠? 홀이냐 짝이냐.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조심하자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예, 뭔가 좀 잘하고 우리는 이제 고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삼겹살도 먹지 말고 소고기만 먹고 예?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지냅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가끔 심심하면 부산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동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대패 삼겹살도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냥 하나씩 꼼꼼하게 가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알겠죠? 갑자기 툭 치고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큰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요즘 시장은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소위 이제 그런 정치인 테마주들 뭐 금감원이든 뭐든 뭐 단속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결과물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일단 장부를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예, 쓱 갔다가 그냥 떡볶이만 1인분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가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은. 아시겠죠? 그럼 어떤 종목인지 자 보실게요. 여기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여기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돼 있어요. 대보 마그네틱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오케이. 이렇게 대보 마그네틱.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예, 대보 마그네틱이란 종목이 여기 여러분들 좀 뭔가 좀 알 수 없는 막 복잡하게 막 선이 거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요. 자, 주가가요.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횡보인데 밑에 보면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없어. 이 종목이 없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갑자기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신호가 나오는 거. 그래서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포크, 헌터, 막 포인트 막 엄청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그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3, 여기서부터 7, 여기서부터 14, 여기서부터 28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기준봉 발생하고 매수, 그다음에 매도는 어디서 매도한다? 7%에 매도하고 다시 눌리면 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을 뭐에 대비하느냐? 신의 사자로 가자. 그러니까 얘를 신의 사자로 갔어요. 신의 사자로 갔는데 신의 사자의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사자. 자, 신의 사자. 여기서요. 뭐가 나왔어요? 예, 기준봉이 발생했어요. 발생했고, 여기서 이제 회색선, 붉은 선, 회색선을 좀 보세요. 회색선을 보면은 회색선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색선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실게요. 회색선이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신의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신의 사자 이 라인이. 예, 근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다리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갈 때니까 잘 보세요. 짜잔. 자, 뭔 소리요? 야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오케이. 신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안 왔어요. 신의 사자가 몇 분이 오시냐면 3분까지 오시고 그 친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신의 사자가 왔어요. 근데 이 신의 사자가 첫 번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 이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 이분이 다시 신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오신 거고, 얘가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세판.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세판 매도예요. 삼세판. 신의 사자 삼세판 매수, 집중투자 매수, 매도.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어차피 가는 길에 좀 굵게 갑시다. 별거 있습니까? 자, 땡큐. 자, 이렇게 발생하면요. 그 다음날은 여러분들이 힘껏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이 친구들 때문에, 이 친구, 대보 마그네틱스, 전에 내가 너한테 들어가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한번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하시는 거예요. 빠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신의 사자가 여기 오셨잖아요. 그 두 번째 오셨고, 색깔을 이제, 다른 색으로 가자. 그래요. 자, 노란색으로 갈게. 신의 사자가 여기 오셨고요. 신의 사자가 두 번째 오셨고, 그 다음엔 여기서요, 엄청나게 뭐를 해요? 매수를 들어가는 겨. 그러고서 그냥 막 해. 그 대신 나하고 약속을 지켜. 자, 아무래도 좀 힘들어도 약 한 14%대에서만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엄청 매수를 하고서 하여튼 파세요. 파시라고. 그랬더니 이날 종가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29.92%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3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말 외계에서 이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 왜 30% 매도했어. 한 20%만 매도했어. 그러면 200이에요, 200. 이거 몇 번만 할까? 자, 한 달에요. 20일 거래 이제 실거래 20일 거래 중에 몇 번을 할까요? 10번만 할까요? 200이 10번이면 2천만 원. 자, 신의 사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성호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 가정의 달 마지막 하다가 끄트머리에 좀 희미하게 끝났기 때문에 자, 신의 사자 이 종목을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무슨 매매 그래가지고 그래요. 주식 세뇌 탈출 주식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죠? 개수자 주식은 사기다 등등등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자면요. 자, 기준봉이 발생했어요. 기준 얘도 똑같아요. 주가가 빠지다가 쭉 흐드러지다가 여기 보면요. 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오케이. 그냥 매수. 그래서 여기 3%에 매도하는 거예요. 3%의 매도. 7%의 매도. 이게 7%예요. 이게 14%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일째잖아요. 5일. 원래 3일째 7 가고 7일 안에 14가 가야 되는데 얘는 3일 동안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5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어떻게 14%를 콕 찍어버리죠. 꼭 약속이나 한 듯이 이거를 프로그램 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매매하는 거 휴대폰으로 화장실에서 그죠?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신의 사자로 옮겨오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림을 이번에는 저 검정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잘 보실게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신의 사자예요. 신의 사자. 신의 사자가 한 분이 딱 왔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 여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이게 사실은 신의 사자가 얘가 첫 번째고 얘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얘를 보자. 어디를 보자. 얘를 보자. 얘. 자, 여기서부터 제가 확대해서 갈게요. 짜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신의 사자가 왔어요. 신의 사자가. 그래서 뒤로 이렇게 봤더니 여기 벌써 와 계시네. 아유, 언제 오셨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 8일 전에 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갑시다. 그러고 신의 사자가 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종목을. 성우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얘가 확인이 되고 포착이 돼. 이제 종가가 끝나야 돼. 종가가 끝나면 이렇게 되면 나는 내일부터 목숨 거는 거지. 성우전자를 앞에 크게 A4 용지다 크게 써놓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정한수 떠놓고 큰 절을 3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어떤 큰 절을 드리느냐? 이렇게 큰 절을 드리는 거지. 진짜라니까. 자, 한번 보시자고. 자, 이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냐면 어떤 확실한 위치가 발생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집중 투자해서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몰빵 이런 거 방송에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라고 집중 투자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열심히 샀어. 신나게 언제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열심히 사. 여기 보이세요? 이거 거리랑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거리랑 하면 아니 다 살 수 있어. 한번 해봐. 안 해봤잖아. 그죠? 그러고 났더니 바로 푹 가버리죠. 그죠? 보이십니까? 보이시냐고요. 그죠? 그리고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면 20%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잘라 14%까지만 그냥 내가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14라고 그러느냐? 이 캔들 자체가 14% 끝나지 않고 뭐 8.2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그냥 두어. 아직 안 끝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빵 이렇게 가버리면요. 그냥 이게 이제 고점이 20%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집중 공략하고 매수 매도할 때 신의 사자를 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사자. 오케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리고 윗꼬리를 달아버려요. 윗꼬리를 달아버려. 그러고서 얘가 14 갔죠. 자, 신의 사자.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신의 사자. 누구의 명령을 받고 염라대왕. 야, 개인 투자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거를 좀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들 그 40일이라는 게 있어요. 40일. 투자주의든 투자 경고든 투자 위험이든 기준은요. 40일, 오늘 포함해서 40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과 회전율 이렇게 보고 과열 종목 지정도 하고 투자 주의도 때리고 투자 위험, 투자 경고 이런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종목은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아예 제가 이제 종목을 공개하는 것은요.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 투자자예요. 오케이. 자,
이 차트는 여러분들과 그동안 뭐 1년, 2년 넘게 해왔던, 종가로부터 기준봉 나오고, 종가로부터 3%, 종가로부터 7%, 종가로부터 14%, 종가로부터 28%, 종가로부터 5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요, X축, Y축, X축, 그 다음에 X축은 기간이고, Y축은 퍼센트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는 3일 안에 7%, 그 다음에 7일 안에 14%, 14일 안에 28%, 28일 안에 56%, 56일까지 가면 108%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50, 20, 60, 120 이런 거 써요. 여러분 그거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0, 20, 60 가기 전에 4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평선이 나와야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40일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그러면 이 종목을 신의 사자로 보자고. 신의 사자로 왔어. 자, 신의 사자. 색깔을 다르게 가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란색으로 왔어. 여기 신의 사자요. 신의 사자. 보이세요? 신의 사자. 그 뒤를 돌아다 봤더니, 올렐렐레 여기 있었어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뭐 하는 거예요? 40일. 40일은요, 한 달 20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한 달 20일이죠. 이거는 뭐요? 이 2달이요, 2달. 2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오케이. 그러면 이게 소위 3개월 안에 여기서 한번 훅 갔었다.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 디테일한 거니까 밑에 하단에 자막이 뜰 거예요. 이번 주말에요. 연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렇게 연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일인가 그렇죠. 1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대전에서 제가 올라와요. 대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요. 그 방송 때 이 이야기 하는 거니까 와보셔라 그 얘기예요. 그죠?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가끔 어떤 자들은요, 나한테 성수장은 음모론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짓을 하는 애들이 음모론자지? 안 그래요? 자, 이게 신의 사자가 왔어요. 신의 사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요? 여기 한 분이 오셨고, 두 번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시작해서 밑으로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그냥 열심히 사세요. 너 이리 와 그러고 내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주식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는 진짜 어떤 확실한 종목이 있으면 진짜 내가 가진 걸 모든 게 쏟아봐서 그냥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응? 뭐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뭐 2달 만에 무슨 뭐 300% 갔어요. 400%가 갔어요. 아까 그 앞서 얘기했던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거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상한가를 물고 들어왔는데 얘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20일 안에, 40일 안에. 그러면 그 다음날 목숨 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이틀, 3일 뭐 눌렸다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종목들 신의 사자를 보면요. 기준봉이 희한하게 다 30%를 만들어요. 놀랍게도, 그죠? 놀랍게도. 그럼 이 기준으로 딱 뒤로 돌아 그래서 40일, 40개를 계산하는 겨. 어떻게 퍼센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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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종가 플러스를요.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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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 6% 내에 머물고 있어야 돼. 이거를 튕겨져 나가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3714, 2856이요. 자, 이 방송을 보시면서 통계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래머도 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식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서 바로 그냥 매수해서 바로 팔아버렸는데 이게요, 27%입니다. 고점이. 편하게. 그리고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를 보시면요, 이 기준봉 나왔던, 그러니까 앞서 기준봉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봉이 여기 얘가 3,800원짜리인데요. 60만 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드네. 웃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성상이 신해사자 한 번 오고 신해사자 두 번 왔는데 야, 그 다음날 그냥 물방울 치래. 그래갖고 우와 그랬더니 거래량이요. 예, 아까 60만 주에 상한가 만들어 놓고 이날요 700만 주입니다. 훅 사서요 빡 14% 정도에 때릴 때 그 환희, 그 느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오시면 대충 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27%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 이런 그림이 이거는 뭐냐면요. 예, 프랑스어로 방떼 이거예요. 더 들어가면 안 돼 그 얘기요. 여기서 큰일 나 이 얘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요. 과일 종목 지정되고요. 투자주의, 투자 경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예,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자, CI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왜 종목을 공개하냐면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예, 그동안 성성한 방송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쟤 뭐야? 에이, 저까지는 안 모르는구나라고 알겠지만 알고 있는 거야. 자. 이 종목은 내가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뭐 한 6년, 5년, 7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신의 사자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의 사자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신의 사자는 언제 이때 나온 거야. 그리고 얘도 똑같이 상한가요. 상한가인데 자 이게 1,000원짜리든 900원짜리든 800원짜리든 소용없어. 어쨌든 돈 들어오면 잠깐 묻어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얘가 신의 사자요. 그랬더니 뒤에 있었지. 첫 번째 신의 사자 있었고 두 번째 신의 사자 있으면 내일 어떻게 모레 어떻게 계속 갈 때까지 계속 모아봐. 그냥 목숨을 걸어. 인생을 걸어봐. 뭐 있어. 1,600원 1,900원 어떻게 돼? 여기가 퍼센트가 30%예요. 이게 여러분들 소원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 제가 얘기하는 건요. 도구를 장착하는 자만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도구를 장착한 자만이 예. 자 이거는 한 화면으로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을요.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은 거예요. 이건 뭐요? 제가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늘 말씀드렸던 예, 맞박 매매요. 그럼 얘는 뭐요? 얘는 뭐요? 얘도 여기 왔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기 신의 사자가 한 분이 왔어. 신의 사자 두 번째 왔어. 그러면 이날 그냥 매수 열심히 하시겠지. 이날 매수. 해서 딱 보면 얘가 20%예요. 이렇게 매매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지금 내가 모아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방송을 VOD로 다시 재시청하시면서 이데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서 하나씩 체크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잖아요.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말씀드렸고요. 대주주지분 말씀드렸고 안정성 지표,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 그다음에 비페이스 대비 시장에서 너무 현격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마지막 공지 하나 드립니다. 예, 벌써 1시간 훅 지나갔어요. 20분밖에 안 된 것 같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예, 지금 자리가 몇 자리 남은 것 같아요. 예, 오셔서 아웃사이드한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요. 좀 외인과 기관의 어떤 속성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예, 힘들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대전의 그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 정부에서 오시기 편한 위치에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요. 예,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무료 강연의 선착순 소규모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담아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